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상을 못 올린 것 같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바빠서 집중해야 될 일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그 일입니다. 그 때문에 올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났습니다. 매매도 못했습니다. 분명히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매매를 못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대로 계속 하고 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 보이는 거는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이래 보니까 오를 만큼 올랐고 한 8만 원쯤에서 조정함이 있을 거랬는데 조정이 들어왔고, 조정이 들어오는 와중에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만기일 날 대량 거래가 하나 터졌네요. 뭔가 누가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누가 매수를 했나 보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319만 주, 한 32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 단가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럼 이 바닥이냐? 지금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바닥이고 CCI 상으로는 조금 더 떨어진다. 아직 매수 신호가 안 나왔으니까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종목을 하나만 본다면 삼성전자는 봐야죠. 그다음 한 10가지 20가지 정도는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보고, 그다음에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 종합입니다.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일봉상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지요. 요 전고점을 한 방에 바로 뚫을지는 몰랐는데 바로 뚫었습니다. 쌍봉 비슷하게 뚫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이 이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일봉에서는 다 안 나타나니까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주봉으로 볼 때 그 바이러스 사태 때 겁나겠다가 전 세계에서 다 같이 돈을 푸는 바람에 특히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죠. 그래서 상방으로 날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갖다가 푸는 금액을 줄이면서 점점점 내려오면서 돈 푸는 거를 스톱하고 이제 돈을 좀 걷어들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 들었더니 까먹어가지고. 그리고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를 말씀드렸는데,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최소한 2,600원 갈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2,600원 왔습니다. 좀 세게 가면 2,700, 800, 진짜 세면은 3,000을 바라볼 수도 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반등입니다. 근데 그러면 몰빵을 해라 했냐 하면 그건 아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물려 있는데 수익이 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끌고 가다가 어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점을 하방으로 돌파할 때 그때 던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들어갈 때는 판 금액만큼도 들어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더 적게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지금 올라갔는데, 이때 내려올 때 조금씩 샀으면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랐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지요. 여기서 이렇게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는데 여러분 가진 종목들은 안 올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 수십 종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안 올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정 A, 그 다음에 조정 B가 진행 중입니다. B에 A, B, C가 있다면은 B에 여기까지가 A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조정 B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정 C가 들어가는 중이다. C에서 1, 2, 3, 4, 5가 될지 1, 2, 3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많다 이랬는데 바로 뚫어버렸죠. 바로 뚫으면서 볼리지밴드 하단을 갖다가 뚫고 내려갔다가 주봉상으로 볼리지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이제 다시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여기 중단 정도, 볼리지밴드 중단이 21선이죠.
20일 정도까지 건방은 내려올 것이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뭐 반등을 할 가능성은 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반등을 갖다가 바로 할지 아니면은 반등을 했다가 재차 조정받고 더 깊은 조정을 받고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은 뭘 봐라? 뭐 거래량을 봐라 그랬죠.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목요일날 동시만기일날 요날 무지 많이 샀습니다. 무지 많이 샀는데 이날이 바닥이냐? 이런 뭐 바닥은 아닙니다.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이 아직 사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최소 2,600원 올린다고 했는데 2,600원 올라왔고 그러면 2,700, 2,800도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은 많이 보이죠.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또 타이밍 맞게 잘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내려오면 매수 찬스다 하는데 뭐 저도 거기에는 한 90% 정도 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종목에 따라서 좀 적게 올라가는 게 있고 많이 올라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잘 잡고 들어가셔라 하는 부분이고 금액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나는 판 금액의 뭐 절반 정도를 들어가길 추천합니다. 이게 올라가더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이 바닥권은 맞고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은 하지만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려갈 때 그때 못 던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손실이 나 있으면은. 그렇다면은 큰 깊은 만약에 눌림이 온다면은 들어온다면은 위에서 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물리면은 자산을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멀쩡한 자산, 안전자산들 또는 그 뭐라 그럽니까 좀 그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망할 수 있는 그런 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 97, 8년도 IMF 때 그때 정말 별짓 안 하고 은행에 예금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 사람도 무더위 건물 날아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큰 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가기 전에는 한번 크게 내려가지요. 크게 내려갑니다. 그럼 이게 크게 내려간 거냐? 나는 이 크게 내려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은 이거를 뚫고 내려가는 게 있거나 아니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기간 조정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해외 주식을 보니까 그나마 일본 주식이 많이 올라가네요. 니케이 같은 경우 일봉상도 그렇고 주봉상도 그렇고 이제 역사적인 고점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뭐 7,000포인트, 8,000포인트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어느새 최고점 40,000포인트 근처까지 갔던 최고점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고점이 40,000포인트가 조금 안 됐었는데 지금 그 최고점에 거의 80% 이상 올라왔습니다. 떨어질 때는 거의 80% 이상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좋아지나 보다. 그럼 일본이 뭐로 좋아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가 줄었지요. 그래서 별로 좋아질 거리 건덕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일본이 언제 경제 성장을 무지막지하게 했습니까? 6.25 사변 때 성장을 했거든요. 그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일본이 군수 기지 역할을 하면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 하늘이 도운 거죠. 천운이죠. 그러면은 일본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다시 또 올 수도 있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점이 생깁니다. 조금은 그런 차원에서 바라본다면은 미국도 이 전고점을 뚫었는데 살짝 뚫었고 다우 나스닥은 아직 못 뚫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약하게 뚫었고, 이제 제일 종목이 많은 S&P 500은 쌍봉 근처로 왔는데 아직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 뚫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뭐 뚫을지 안 뚫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뚫고 올라가면 우리도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이 코스피 주봉입니다. 이거 내렸다가 올랐다가 조정받고 재차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다 말씀을 드렸지요. 많이 올랐고 조정받고 재차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것이냐, 뭐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로 보는데 한 3분의 1 조정 또는 0.382 조정 이런 정도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저게 얕은 조정이죠. 얕은 조정으로 끝이 나면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강하게 올라간다면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오겠죠. 여기가 절반이거든요. 절반 2470 정도, 뭐 75 정도 되는데 2400 한 7, 80 정도가 절반 조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근방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일단은 있다. 그리고 뭐 더 떨어질지 덜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 근방 어디부터 이제 다음에 갈만한 종목을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너무 큰 돈은 안 넣는 게 좋겠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폭탄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부동산 폭탄이 있습니다. 내가 운동하는 센터에서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 집을 뭐 파니 안 파니 뭐 하더라고요. 집이 보니까 뭐 한 100평이 되는데 103평이더라고요. 근데 4차선 도로를 물고 있더라고요. 뭐 평당 2천 하는데 뭐 파니 많이 뭐 하는데 말이 좀 불명확해 가지고 어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뭐 돈이 뭐 많다고 하는데 진짜 많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식사하고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뭐 내한테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뭐 커피하고 했는데 뭐 별다른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뭘 좋아하는지 무엇에 대해 깊은 지식이 있는지 봤는데 뭐 역사,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뭐 본인이 얘기하고 좋아하는 거는 그 뭐냐, 음악, 그러니까 팝송 쪽으로 뭐 좀 좋아했었다. 이래서 만약 팝송을 추천하면 뭘 추천할 거냐 했더니 뭐 몇 가지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바이든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지요. 아메리칸 파이 뭐 불렀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는데 어떤 의미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양반이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영어를 갖다가 평생 공부했는데 뭐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집인데 일반적인 2층 주택입니다. 2층 주택인데 뭐 100평, 정확하게 뭐 103평인가 4평인가 얘기를 하던데 100평 평당 2천 그래가지고 뭐 계약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면 뭐 100평이면 대략 20억이잖아요. 20억. 그 계약금 받았으면 2억을 받았을 거고 나머지를 뭐 몇 달 있다가 받기로 했나 봐요. 근데 뭐 보니까 집에 가 보니까 뭐 가족이 뭐 형제 빼고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가족이 와이프하고 딸이 있는데 딸이 호주에 유학을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본 지가 한 7년 됐다 하는데 뭐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와이프가 딸 뒷바라지 한다고 호주에 가 있는데 본인 혼자 있는데 차도 보내달라 해서 뭐 자기 타던 차를 보내주고 뭐 이분은 뭐 자기가 본인 말로 뭐 68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68인가 하는데 나는 나이가 거의 80 다 됐는 줄 알았습니다.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젊거든요. 그거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훨씬 젊게 행동이 하는 게 젊거든요. 특히 내 같이 운동하시는 분 몇 분은 이래 보면은 뭐 60대, 70대 이래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80이 다 된 분인데도 몸 동작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무게 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30대, 40대와 맞먹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분보다 한 10년 정도 더 위가 되더라도 뭐 자연스럽게 걷고 뭐 뛰지는 못하겠지만 걷고 행동하고 몸을 놀리는데 연세도 그렇게 안 많으신데 좀 뭔가 부자연스럽고 하길래 뭐 치매가 온 거냐 아니면 이가 여러 개 빠져 있던데 이 때문에 뭐 말이 새는 거냐 뭐 이래 뭐 물어봤는데 어쨌거나 뭐 팔았답니다. 그래 팔고 뭐 어쩔 거냐 했더니 뭐 호주를 가겠다네요. 호주를 가겠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뭐 조그만 뭐 부동산이 한 2개 더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20억이라는 돈을 팔고 이제 계약을 했다니까 뭐 지난달이나 계약을 했겠죠. 그리고 잔금을 갖다가 뭐 보통 뭐 두서너 달 있다 받지요. 그러면 3, 4월 정도 받겠지요. 그리고 나면은 뭐 호주로 가겠다고 하는데 도로가를 물고 있고 4차선 도로를 물고 있으면은 뭐 그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세가. 그리고 지금 부동산 매매를 한다면은 시세가 많이 떨어지는데 뭐 팔았다. 그런데 매매가 됐다. 뭐 자리가 좋으니까 됐을 거고 그거를 평당 2천에 사가지고 뭘 질러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건물을 짓고 거기에 뭐가 들어오면은 타산을 낼 수가 있는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뭐 집값도 꼭대기 대비 아파트값 같은 경우는 뭐 50%좀 빠졌죠. 한 5억쯤 하던 게 10억 됐다가 다시 5억 정도 근처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매매가 됐으니까 판 사람 입장에서는 뭐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팔은 거고 산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락이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가 다 되어 가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매매를 보니까 요즘 부동산 매매가 거의 안 되는데 매매를 뭐 최근에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뭐 재산이 뭐 빚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돈 쓰는 거를 보면은 거의 뭐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굉장히 짠 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 나이가 7사학 번 나이더라고요. 본인이 7사학번이라는데 뭐 그 당시에는 비평준화 시대죠. 비평준화 시대에 그 최고 인류 중학교, 최고 인류 고등학교 나름대로 뭐 인류 대학 좋은 과를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은 뭐 굉장히 젊은 사람, 한 열 몇 살 젊은, 한 14살 젊은 아내를 얻어가지고 나이 40 넘어서 결혼해서 딸을 1명 낳고 뭐 호주에 유학을 보냈는데 뭐 박사과정까지 밟고 있다. 그래서 몇 년을 더 해야 되는데 가족하고 떨어진 지가 몇 년 되다 보니까 뭐 딸은 못 본 지가 한 7년 됐답니다. 뭐 영상 통화는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못 봤으니까 딸 보고 싶어서 가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부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부가 빠져나간다. 그분이 뭔 생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이 어떻고 저떻고 뭐 어쩌고 온갖 얘기를 다 하던데 그 머리 좋았던 사람이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는 정치인들이 뭐 십수년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어쩌고 하는데 또 과거에 이 부산 경남과 저 후쿠오카부 쪽을 연결하면은 인구가 2천만 명이 넘고 뭐 거다가 돈이 서울 경기보다 더 많고 해가지고 발전 가능성을 청사진을 쫙 뭐 했던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인구가 줄었죠. 부산도 인구가 많이 줄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부산 인구를 얼마로 알고 있는가 하면은 한 400만, 450만이 꼭대기였는데 400만 좀 줄었다가 한 35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 인구 지금 300만밖에 안 됩니다. 서울 인구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 얼마냐 물으면 대략 1000만 넘지 않았냐? 1000만 정도 얘기하는데 내가 들은 바로는 지금 현재
820만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서울도 슬럼화가 되는 지역이 생기고 있고 그럼 어디로 모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아무래도 인천공항 근처 그러니까 인천 근처가 돈과 사람과 뭐 여러 가지가 모이고 있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듭니다. 향후 뭐 그쪽이 발전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 농담인지 그럼 글로 이사 가야 되겠네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결국은 본인은 호주로 가겠다는 얘기죠. 뭐 저 아버지도 뭐 돌아가시기 전에 뭐 2000년 2010 몇 년도에 뭐 갈 수 있으면 호주로 가라던데 뭐 저는 호주로 가서 못 삽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미국에 가서 살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한국은 의료보험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국말을 영어보다 뭐 수십 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일이 생기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한다는 거는 내가 영어로 내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국에서도 억울한 일 당할 가능성이 많은데 뭐 지금 당해 있는데 외국 가서 당하면은 어쩌겠습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인맥이라도 있고 인터넷이라도 뒤질 수 있고 인맥이 한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직접 서류도 작성해 가지고 뭐 국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탄원서라도 쓸 수 있고 부탁도 할 수 있고 온갖 방법이 다 있지만은 외국에 가면은 문제가 생길 때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온갖 일이 다 생기는데 무슨 일이 안 생긴다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반드시 세월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내가 술도 안 마시고 뭐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끊었습니다. 몇 년 됩니다. 술도 안 마시고 사람도 안 만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엮기 드는 게 세상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야 연세도 뭐 이제 70이 다 됐는데 내가 볼 때는 걸음걸이나 이런 게 운동하는 센터 쪽에서는 80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같이 가는 분이 있는데 40년생입니다. 그러면은 올해가 20 그러니까 올해 85이죠. 그분보다 몸놀림이 훨씬 못합니다. 뭐 이분은 뭐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뭐 태권도 선수 비슷한 출신이고 뭐 한창 때는 태권도 도장을 10개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운동은 안 했지만은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조금 뭐 살랑살랑 하는 정도. 뭐 근데 그분보다 나이가 한 14살 이상 많은데 또 불구하고 몸놀림이 그렇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참 많이 불편해 보인다. 그럼 그런 몸을 이끌고 호주에 가가지고 뭔 영광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똑똑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친척 어른 중에 한 분이 37년생이 계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똑똑했고 뭐 최고의 중학교, 최고의 고등학교, 최고의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으로서 거의 뭐 오를 만큼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런 분하고 뭐 작년에 대화를 해봤는데 이분보다 뭐 결국은 한 20년 정도 연배가 되는데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20년쯤 되나? 이분이 나이가 갑자기 계산이 잘 안 돼요. 어쨌거나 하여튼 10몇 년 이상은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37년생 이분이 50 뭐 4년생이랬나 56년생이나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관리를 잘한 또는 건강한 뭐 그분이 내가 볼 때는 더 정신이 말짱입이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은 깜빡깜빡 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동작이 느려집니다. 말도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근데 그게 얼마나 더하냐 덜하냐 차이인데 너무 심하면은 치매가 진행될 수도 있지요. 이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차트 보고 이 매매하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든 못 벌든 10년 시달리면은 벽날 가능성이 50%가 넘습니다. 20년 시달리면 벽날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젊어 보이나? 여기에 깜짝 놀란 겁니다. 뭐 전부 다는 아닌데 그런 분들이 많고, 특히 심하게 젊은 분들이 있어서 와, 나도 저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래 되는 게 나의 로망이다. 내가 저 나이에 저 정도 젊으면은 이 지식 가지고 나도 계속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을 길게 두고 간다면은, 내가 시간을 짧게 두고 가려고 하니까 가다 넘어지고 하는데, 확실할 때만 들어가면은 확률이 훨 높아지겠지요. 그래, 이 올랐다가 떨어질 때 좀 떨어지겠구나 알고 있다 보니까 옵션에서 수십 배가 나는 걸 그냥 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렇게 엮이면 안 되는데 이 내 운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보다, 내 복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거 되고 뭐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은 뭐 스트레스 받아 죽지요. 자, 여기서 지금 올랐고 조정을 받는 중입니다. 조정이 끝이냐, 뭐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는 같은데 아직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조금씩, 그러니까 10이란 매수를 한다면은 이제 한 1, 2 정도는 들어갈 때가 이제 되었다. 월화수 다음 주부터는 이제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거의 내리왔다가 반등을 주고 다시 내릴지, 내리왔다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금액을 보면은 이런 큰 매수 금액이 있었죠. 외국인 2조 2천억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거래되면은, 매수나 매도가 있으면은 그쯤이 거의 꼭대기나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의 꼭대기가 확실하구나. 그리고 조금 팔았는데 많이 빠졌지요. 장대 음봉 하나로 끝이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어쨌거나 올랐다가 불리면도 상단에 부딪히면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거든요. 많이 올랐으니까 최소한 아니고 기본적으로 절반을 봐야 되고, 적게 떨어지면 말씀드렸다시피 뭐 3분의 1, 0.38이 조정인데 그거보다는 좀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이제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다. 그 매수는 이 꼭대기를 넘어가면 매수가 아닙니다. 3천을 향해 갈지 2,700, 800을 향해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하락, 조정 A파, 그 다음에 조정 B파, 조정 B의 A, B, C가 진행 중인 것 같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종목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알겠죠. 저는 흐름만 짚어드리니까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대량 매도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깊은 조정이 나온다, 깊은 하락이 나온다, 이거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은 항상 주식하는 사람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졌다 싶을 때는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뚫고 내려갔다 그러면은 이제 투입하지 않았던 돈들을 투입할까 말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팔았던 돈을 중에서 일부를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 타이밍. 그걸
삼성전자를 봐도 그렇고 우리 코스피를 봐도 그렇고 코스피 200을 봐도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선물 차트를 봐도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선물 차트를 봐도 비슷합니다. 선물은 좀 더 빠르다 보니까 볼리메드 중간을 뚫고 내려와 가지고 이 하단 이건 일봉입니다. 뭐 이 선물 주봉은 별로 안 맞기 때문에 보다시피 뭐 바라보기가 좀 힘들고 조금 더 떨어져 가지고 요 박스권 근처를 봐야 되고 이거를 더 뚫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더 뚫고 내려오면 그때는 매수할 타이밍이 맞나 안 맞나를 갖다가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한번 베팅을 해볼까 말까도 이제 고민해야 될 점이 됩니다. 이 박스권을 뚫고 이 박스권이 내려온다면은 그러면은 멘탈이 거의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반등을 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나는 일단은 지금으로 봐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좋은 시장이 올 거다. 그리고 또 선거라는 게 있잖아요. 선거라는 게 집권당 입장에서는 주가를 높이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놔야 선거에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협회 그 신년사 할 때 그 참석을 했잖아요. 개장식 할 때 참석을 해가지고 선물을 주고 갔지요. 그래서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 선물 줬을 때가 꼭대기다. 꼭대기 맞죠. 그리고 조정이 있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지날지 모르겠지만은 한두 석 달이 지나면은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이 꼭대기를 뚫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락이 끝이 날 무렵쯤 되면은 내가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 잘 관찰하고 있다가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 일정 추세를 뭐 추세라 그러면 보통 이평선을 얘기하죠. 자, 이때 올라갈 때 이평선 5일선을 보고 할지 뭐 10일선을 보고 할지 20일선을 보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걸 보고 이래 들어가면은 내가 5일선이 꺾이면은 팔겠다. 그랬더니 또 이 내 구독자 중에서 이 시장에 한 15년 이상 분인데 상당히 시장을 잘 보는데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래 올라가다가 5일선을 얘기하니까 5일선 여기도 뭐 뚫렸고 여기도 뚫렸고 여기도 뚫렸고 하는데 종가 대비입니다. 올라가다 뚫린 게 한 밖에 없습니다. 종가 대비입니다. 종가 대비로 뚫렸지요. 다음날 회복이 안 되면은 판단력인데 다음날 바로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고 있어야지요. 그래 이래 쭉 가다가 이 꼭대기쯤이라 했으니까 이때쯤은 뭐 한 절반이라도 한 팔아봄직하다 했고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오면은 이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5일선이 깨졌지요. 그러면은 팔아야 될 타이밍이네 하고 팔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나 여기서나. 여기서 운이 좋으면은 뭐 그래도 꼭대기 대비 조금 덜 빠진 상태에서 팔고 수익을 내고 운이 안 좋으면은 그래도 수익은 나 있겠죠. 밑에 샀으면은 수익 나서 털고 나면은 더 빠진다. 뭐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전환은 뭘 보고 판단하느냐?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그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아직은 하락 추세가 끝이 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제 매수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냐? 왜냐하면은 이 꼭대기가 365잖아요, 선물. 지금 340이잖아요. 한 달에 20포인트 움직이면은 많이 움직인 겁니다. 많이 움직인 거. 한 달에 20포인트 움직이는 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그 정도 움직이지만은 지금은 20포인트 넘게 25포인트가 움직였잖아요. 많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만약에 여기 한 345 정도 떨어졌다. 325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요 정도지요. 요걸 뚫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꼭대기 대비 40포인트 떨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그 바이러스 사태처럼 그런 이상한 전쟁과 동일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반등을 합니다. 99% 합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일단 반등을 먹든지 그게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건지 모르지만은 수익을 실현하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더라도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통상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매수할 때가 대충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분할 매수를 해서 잘 들어가시라. 그러면 매수를 갖다 1차는 어디냐? 1차 매수가 요 박스권입니다. 요 박스권에서 1차 매수를 하시고,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은 50%가 안 됩니다. 적은데 만약에 내려와서 이까지 떨어진다면은 그때는 내가 사려고 했던 금액을 다 집어넣을 필요가 있죠. 그래도 더 떨어진다 이러면은 심각하게 내가 모아놔라고 했던 돈이 있지요. 이익 나서 팔았으면은 절반만 사시고 절반 놔두라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안 올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 온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 시장의 바닥이 아니고 반등의 꼭대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반등의 꼭대기, 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2024년이 반등의 꼭대기일 가능성이 높다. 조금 더 본다면은 2025년 어느 순간까지, 그 다음에는 다시 A, B, C의 하락이 있다 그랬죠. C가 쌍바닥을 칠지 더 뚫고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장이 펼쳐질 거다.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변수로 볼 때 선거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수에 의해서 올릴지, 아니면 이 선거라는 변수를 선거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 법이 이 세계적인 큰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이 개입되어 있으면은 선거를 안 하는 수도 있답니다. 그런 상황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내관이 많습니다. 내관이야 그러면은 기업들의 부채 내관, 그 다음에 부동산 연끌족들의 부채 내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터져도, 또 건설회사들의 PF 대출 내관, 이런 내관들 중에 하나만 터지더라도 우리나라는 큰 하락을 맛볼 수 있습니다. 큰 하락을. 그래서 내가 올해 시장을 갖다가 상당히 험악한 시장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험악한 시장의 이유는 올랐다가 내렸다는 대꼬박꼬가 큰 시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는 기회입니다. 여러분한테도 이격과대 매매 기법을 쓰는 사람, 이런 분들은 큰 기회가 되겠죠. 근데 올라야만 먹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재수 없으면은 가진 돈의 상당 부분을 틀릴 수도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오랜만에 이 영상을 올리면 항상 말이 조리있게 잘 안 되지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깨끗같이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잘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댓글로 질문하시면은 성실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성적, 좋은 수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